사실 저는 그 모든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 5억 로또 아파트 현금 부자 잔치되냐라는 얘기인데 이제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요. 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는데 주변 시세 대비 4에서 6억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4에서 6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일단 서민들에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청약에 대한 기회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4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면서 분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상한제 전 마지막 강남권 분양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용 84제곱미터의 주택이 분양가격이 약 16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삼성동에서 같은 해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던 레미안 라클래시 상하 2차 재건축 평균 분양가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분양가 심의에 의해서 이런 분양가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도금까지 생각해서 약 최소한 13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자들만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근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에게 기회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기, 즉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떤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십니까? 질문을 내가 해볼게요. 그래요? 서민이 뭐야? 서민이. 서민? 일단은 부동산 쪽에서 돈 얼마 바라보는- 갖고 있으면 서민이야? 아니야. 우리 부동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에서는 아주 묘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서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한 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보세요. 이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 이상 나올 거라고. 60점대 이상 나오려면 30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청약 제도는 이미 장유유서야. 어디 30대가 집 받으려고 그래? 이거야 지금 이미 그래도 어디 있어야지. 어디 부양 가족이 그거밖에 없는데 집을 받겠다 그래? 네. 제도가 장유유서 제도로 대가족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른 시장이 되어 버렸고요. 옛날처럼 추첨제가 그래도 적용되고 할 때는 찍신이시여 뭐 로또라도 바라면서 내가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당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가점제로 국민주택 규모 투기가지고 인해서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주택이었으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현금 잔치가 아니라 개 중에서도 당연히 돈도 준비되어 있고 오랫동안 무주택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 타겟팅하는 건 그거죠. 강남은 전세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전세 오래 살고 있으면서 또는 강남에 전세 살 정도의 전세금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무주택으로서 강남권 진입 청약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나이 드신 분들 40대 이상 50대 이런 분들이 가족도 많고 하니까 한 방에 로또 드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디자인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서민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뭐 현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분양이냐, 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리그 자체는요. 강남에서 분양하는 리그 자체는 저렴한 가격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이 강남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이
되시는 분들, 더불어 가족 수가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집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리그에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시고 고려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욕먹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청약제도 관련해서는 네. 이게 청약제도가 어떤 추구한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좀 제가 청약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있었던 45세 이상 무주택자는 뭐 어쩌라고요. 그 사람들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청약 제도가 규제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확 이런 분들이 받게끔 바뀌고 이게 없는 시절에서는 또 느슨하게 열려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게 작동해요. 계속 무주택 이런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그냥 그래 그렇게 기다렸나 보다지만 시장이 또 풀리면 그때는 또 상관없이 가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청약제도는 이 청약제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할 때는 뭐 35세 이상 무주택 소유자 35세 이상 무주택 소유자한테 맞아요. 75% 그 전에는 뭐 50% 비율 조정해 가면서 갔던 게 디자인이 됐고 지금의 제도로 바뀐 건 청약 가점제가 바뀐 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바꾸면서 또 갑자기 없던 신혼부부도 살려줘야 된다. 신혼부부 특공. 그다음에 다자녀 특공 이런 것들 만들면 사실 물량 또 많이 빼먹고 신혼부부 특공 물량 되게 많이 늘어났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든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저는 반대야. 그러니까 과거의 제도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 이어져 가지고 특공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혜택들 일부러 제한적으로 로또 주어지게끔 가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럼 아예 그냥 다 뺑뺑이. 다 뺑뺑이로 가면 공평하게? 다 뺑뺑이로 가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잖아. 내가 30대지만 내가 이거 한번 좀 넣어보고 싶다. 근데 바뀔 리는 없을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 제 개인적인 견해대로 제도가 확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제도 하에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뒤집어 엎으면 난리 나지. 그래서 안 바뀔 거지만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청약 제도에 따라서 배제되는 그런 수요층들 이 사람들의 어떤 조바심 사실 그 조바심들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랑 통화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재일 뉴타운에 있는 사장님, 그러니까 서대문구 DMC 파크뷰자이 쪽에서 중개업하는 사장님이었는데 특이한 게 있다고. 작년에 사러 오셨던 분들은 40대가 많았는데 올해 지금 사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30대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 비싼 고가를 받아주면서 거래하는 매수인들이 청약에서 배제된 30대 층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얼마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올해 부동산 거래하는 매수자로 참여한 매수자층들이 30대가 많다. 이게 결국 청약 제도에서 배제되어서 나는 청약 기다려가지고는 이번 텀에 못 사겠구나. 10년 뒤에나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겠네. 지금 그게 드러나잖아요. 공고하게 드러나는 부동산 청약 제도 장유서가 드러나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10년을 내가 이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30대 중반 가면 애 태어나서 이제 애 초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10년 뒤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애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집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지역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때인데 그때 청약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 그러니까 사러 다니는 거지. 예. 이제 후행하면서 이제 그나마 이 판단을 2, 3년만 일찍 했으면 싸게 샀지. 근데 지금 와서 끝물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오바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오른 것들을 받아주러 다니고 있는 수요층들이 30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청약으로 처음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꼭 집을 강남에만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에게 어떠한 기회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이 되고 뭐 가격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회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근데 강남은 60점대인데요. 근래 이제 예를 들자면 요새 이제 청약 결과들 보면 광명 철산도 50점대, 60점대 커트라인이 나오고요. 예. 지금 뭐 부산도 지금 요번에 54점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50점대도 절대 낮은 가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그럼 낮은 가점 있는 사람들은 가는 데가 부천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나오는 것들 그래, 심지어는 맞아요. 의정부도 높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점의 눈높이를 맞춰서 지역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수준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는 지역에 당첨을 목적으로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것도 뭐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주해서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 분양받았냐 그거 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있죠. 예, 네. 그 제도에 따라서 가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투기가 되는 그런 청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30대 때 청약 통장을 쓰려다 보니까 안 돼요. 뭐 가점이고 뭐고 뭐 안 되니까. 결국 처음에 저도 분양 받았던 데가 인천이거든요.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네. 저는 그래서 첫 집을 샀고 분양권을 매수를 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청약하다 하다가 나는 4대 1도 안 돼요. 4대 1이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요? 야, 분양가가 높았어. 그래서 네. 야 이거는 되겠다. 네. 4대 되겠다.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게 4대 1도 안 되는 게 그때 25% 제가 만 35세가 안 됐었기 때문에 25% 물량을 40 그러니까 75%를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들이 먹고 거기 떨어진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들어가서 받는 거다 보니까 뭐 그것 4대 1이 아니야. 실제 경쟁률은 뭐 16대 1이 되나? 아무튼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거 끝나고 깔끔하게 2005년에 나는 청약으로는 안 된다.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자. 그래서 미분양 뭐이나 아니면 뭐 인기 없는데 살 수 있는 것도 전매 제한들 다 걸려 있고 전매 제한 가능한 물건이 돈 많았으면 비싼 거 피 주고 샀지. 근데 그렇겠죠. 피를 줄 수 있는 돈도 그래도 당시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으니까 샀지. 5천만 원. 제 첫 투자 금액은 네. 5천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첫 집 시작입니다. 음. 네, 그거 모으는데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들어갔고 청약이라는 개념에서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식의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신도시 인천에서 지어지고 있는 청라하고 송도에 대한 신도시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던 거고 사실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를 굉장히 겪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났더니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집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두 배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딴 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직 미련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할 수 있는 제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그냥 운명이야 운명.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어. 맞춰 사는 거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건 그냥 운명인 거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기회를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 네.